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우리가 입체적이라는 눈을 가지고 이경전 아나빠나사티 숫다 입출식념경을 보자라고 대략적인 이해를 했고요. 우리 공부의 이해를 가지고 일단 번역을 해봤습니다. 자, 앞에 몇 장은 그냥 이경전이 꼭 아나빠나사티 이 호흡 수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또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쭉 읽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완매식당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여시야문 이거죠. 이제 그냥 우리말만 보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은 사와띠에 뽐바라마에 있는 미가라마투 강당에 잘 알려지고 잘 알려진 장로 제자들인 사리푸타 존자, 마하모칼라나 존자, 마하카사파 존자, 마하카차나 존자, 마하코티타 존자, 마하카피나 존자, 마하춘다 존자, 아누르타 존자, 레와타 존자, 아난다 존자와 그 밖에 잘 알려지고 잘 알려진 장로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다. 그때 장로 비구들은 신참 비구들을 지도하고 가르쳤다. 어떤 장로 비구는 10명의 비구를 지도하고 가르쳤다. 어떤 장로 비구는 20명의 비구를 지도하고 가르쳤다. 어떤 장로 비구는 30명의 비구를 지도하고 가르쳤다. 어떤 장로 비구는 40명의 비구를 지도하고 가르쳤다. 장로 비구에게서 지도받고 가르침을 받은 신참 비구들은 전과 다른 고귀한 알을 성취했다. 마침 제15일의 포사리를 자자를 행하는 보름날 무렵이었는데 부처님은 비구들의 무리에 둘러싸여 밖에 앉아 계셨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비구들의 무리를 둘러보시고 이와 같이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러한 진보에 만족하고 있다. 비구들이여, 나의 마음은 이러한 진보에 만족하고 있다. 그러니 비구들이여, 그대들도 얻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서, 성취하지 못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 더욱더 정진에 매진하라. 나는 여기 사와티에서 4월 꼬무디 월의 보름날을 기다리겠다. 그 나라의 비구들은 부처님께서 이곳 사와티에서 4월 꼬무디 월의 보름날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소문을 들었다. 그 나라의 비구들은 부처님을 뵙기 위해 사와티로 왔다. 장로 비구들은 신참 비구들을 더욱 열심히 지도하고 가르쳤다. 어떤 장로 비구는 10명의 비구를 지도하고 가르쳤다. 어떤 장로 비구는 20명의 비구를 지도하고 가르쳤다. 어떤 장로 비구는 30명의 비구를 지도하고 가르쳤다. 어떤 장로 비구는 40명의 비구를 지도하고 가르쳤다. 장로 비구에게서 지도받고 가르침을 받은 신참 비구들은 전과 다른 고귀한 알을 성취했다. 여기 사실 제15일의 포사리를 자자를 행하는 보름날 무렵이라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 일단 분명히 경전은 포사리란 말하고 자자라는 말을 써서 이렇게 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더 좀 배워가지고 15일의 포사리를 자자를 행하는 보름날 요게 어떤 의미인지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꼬무디 월의 제15일 포사리를 자자를 행하는 보름날이 되었는데 한 가지 참고로 여기 보면 4월 꼬무디 월 이래 돼 있죠. 근데 이게 테라와다 불교권에서는요 4월이라고 하는 게 우리 4월하고 달라. 그러니까 2달이 늦게 가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게 6월을 말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음력으로 6월 15일 날 이제 오한거를 시작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건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자자라고 하는 것은 또 안거를 마칠 때 하는 행사란 말이죠.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해서 제가 뭘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뒤에 좀 상세하게 알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수행과 직접 관계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나 테라와다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테라와다적인 이런 삶의 과정을 이해해야 할 필요는 있거든요. 부처님은 비구들의 무리에 둘러싸여 앉아 계셨다. 그때 부처님은 말없이 비구들의 무리를 둘러보시고 이와 같이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 대중은 쓸데없이 떠들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 대중은 시끄럽게 잡담을 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 대중은 목재의 나무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구들이여, 이런 대중은 공양 올릴 만한 가치가 있고 환영할 만한 가치가 있고 보시 올릴 만한 가치가 있고 합장 공경할 만한 가치가 있고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심는 대상이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상가는 이러하다. 비구들이여, 이 대중은 이러하니 작은 보시는 크게 되고 큰 보시는 더욱 크게 되는 대중이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상가는 이러하다. 비구들이여, 이 대중은 이러하니 세상에서 만나보기 어려운 그런 대중이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상가는 이러하다. 비구들이여, 이 대중은 이러하니 수요자나의 거리를 여행하더라도 가서 볼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대중이다. 여기서 지금 한 가지 뒤에 이어서 좀 설명드리겠지만 비구상가 얘기를 하면서 이런 대중은 제일 위에죠. 이런 대중은 공양 올릴 만한 가치가 있다. 환영할 만한 가치가 있다. 보시 올릴 만한 가치가 있다. 합장 공경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심는 대상이다. 복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불법성 삼보라고 말할 때 승보에 해당하는 거죠. 그 부분 보아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이 비구상가라고 표현한 요 상가는 불법성 삼보의 그 승보에 해당하는 성자들의 무리,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죠. 비구들이여, 이 비구상가에는 번뇌를 부수고 청정한 삶을 성취하고 해야 할 일을 마치고 짐을 내려놓고 이상을 실현하고 존재의 족쇄를 끊고 올바른 궁극의 알무로 해탈한 아라한인 비구가 있다. 비구들이여, 그러한 비구들이 이 비구상가에 있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상가에는 오하분결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끊고 화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한 열반에 드는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 존재 불환자인 비구가 있다. 비구들이여, 그러한 비구들이 이 비구상가에 있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상가에는 3가지 족쇄를 끊고 탐진치가 열버져 한 번 더 이 세상에 돌아와서 괴로움을 끝내는 일례자인 비구가 있다. 비구들이여, 그러한 비구들이 이 비구상가에 있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상가에는 3가지 족쇄를 끊고 악처에 떨어지지 않으며 바른 깨달음으로 확실하게 향하는 예류자인 비구가 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비구들이 이 비구상가에 있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상가에는 4가지의 사티의 확립, 사념처를 위한 수행의 실천에 종사하며 머무는 비구가 있다. 비구들이여, 그러한 비구들이 이 비구상가에 있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상가에는 사정근을 위한 수행의 실천에 종사하며 머무는 비구가 있다.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각지, 팔지성도, 즉 팔정도를 위한 수행의 실천에 종사하며 머무는 비구가 있다. 비구들이여, 그러한 비구들이 이 비구상가에 있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상가에는 자애를 위한 수행의 실천에 종사하며 머무는 비구가 있다. 연민을 위한 수행의 실천에 종사하며 머무는 비구가 있다. 함께 기뻐함을 위한 수행의 실천에 종사하며 머무는 비구가 있다. 평정을 위한 수행의 실천에 종사하며 머무는 비구가 있다. 부정을 위한 수행의 실천에 종사하며 머무는 비구가 있다. 무상의 상을 위한 수행의 실천에 종사하며 머무는 비구가 있다. 비구들이여, 그러한 비구들이 이 비구상가에 있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상가에는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 입출식념을 위한 수행의 실천에 종사하며 머무는 비구가 있다. 비구들이여,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를 닦고 많이 행하면
커다란 결과와 커다란 이익이 있다. 비구들이여 들쑥날쑥에 대한 삭지를 닦고 많이 행하면 사념처를 성취하게 된다. 사념처를 닦고 많이 행하면 칠각지를 성취하게 된다. 칠각지를 닦고 많이 행하면 명과 해탈을 성취하게 된다. 이래 있어요. 호흡 수행을 주제로 하는 경전이다 보니까 이 경전은 그냥 호흡 수행 요렇게만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이 경전은 지금 이러한 비구들의 무리 가운데에는 4년초부터 37조도품을 다 나열을 하고요. 거기에 자비희사 사무량심도 나열이 되고요. 그런가 하면 부정과 무상이라고 하는 이 산야를 닦는 비구들이라는 그 수행 방법도 함께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끝에 이제 이 아나파나사티 호흡 수행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한 가지만 보죠. 뭐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과 함께하던 제자분들은 어느 한 가지 수행만을 편중되어서 하는 수행자들은 아니었던 것 같다.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부처님은 이제 호흡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호흡 수행이 참으로 커다란 결과, 커다란 이익이 있다라고 다양한 수행법 중에 대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네, 그렇게 이제 우리 도입부라고 보죠. 도입부 우리 그렇게 한번 읽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호흡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들숨날숨에 대한 삭티를 닦고 어떻게 많이 행하면 커다란 결과와 커다란 이익이 있는가? 자, 이제 어떻게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그 수행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호흡 수행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비어있는 척소에 가서 가부좌를 들고 몸을 고추 세우고 전면에 삿띠를 확립하여 앉는다. 그는 삿띠하면서 들이쉬고 삿띠하면서 내쉰다. 뭐 이거 그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 공부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호흡 수행을 합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마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 쪽에 좀 더 비중을 가지고 설명이 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내가 수행을 하기에 적당한 자리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 공부할 것이냐 라고 말하고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비어있는 처소에 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럼 그러한 처소에 갔을 때 이제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내가 수행을 하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몸을 단련하는 수행을 하자라는 것이 주제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마음을 중심에 두고 공부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과 마음이 적절한 장소를 찾아갔다면 이제 마음을 중심으로 수행하자라고 하려면 몸이 마음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마음의 수행을 받쳐주기 위한 어떤 상태가 선행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부좌를 들고 몸을 고추 세우고 요게 이제 수행의 시작. 만호라는 마음을 삿띠가 제어해서 출발하는 그걸 위해서 몸으로 어떻게 할까요? 몸이 흔들려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그죠? 그래서 몸을 먼저 단속을 하자라는 부분 이렇게 설명하는 거로 이해하면 되겠죠. 가부좌를 들고 몸을 고추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면이라는 이야기는 그거죠. 잘 주목해서 보면 공기알갱이가 들고 날고 하면서
그 감촉을 남기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의 하나의 자리에 그 자리를 전면 이렇게 말하고 거기에 사띠를 확립하자라는 이야기는 사띠가 거기에 앉아있자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사띠는 만호를 제어하는 것. 그래서 만호를 그 자리에 고정시키는 일을 사띠가 한다. 사띠가 만호를 한 자리에 고정시키는 일을 할 때 사띠를 확립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그는 사띠하면서 들이쉬고 사띠하면서 내쉰다. 사띠하면서 들이쉰다. 호흡이 들어간다, 들어온다라는 부분을 나의 만호가 잘 제자리를 잡고 서서 들어오는 호흡을 관찰하고 있는가라고 만호의 현재 상태를 발견하는 거죠. 그게 사띠하는 거죠. 그래서 만호의 현재 상태를 잘 발견하는 가운데 숨을 쉬고 내쉰다. 그 의미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들어가면 길게 들이쉰다라고 분명히 한다. 여기서 분명히 한다. 빠자나띠라는 단어였죠. 길게 내쉬면서 길게 내쉰다라고 분명히 한다. 짧게 들이쉬면서 짧게 들이쉰다라고 분명히 한다. 짧게 내쉬면서 짧게 내쉰다라고 분명히 한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쉴 것이다라고 시도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시카띠라는 단어죠. 시카띠, 표기불전연구원에서는 공부 짓는다라고 주로 번역을 하죠. 빨리정전협회 전재성 박사님은 전념한다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우리는 지난번에 애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좀 더 잘 어울리는 단어가 없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시도한다라는 단어가 좀 적절한 의미가 아닐까 싶어서 적용을 해봤어요. 시도하다, 사전적으로 이래요. 어떤 것을 이루어 보려고 계획하거나 행동하다. 좀 적절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라고 하면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려고 하는 그 상태,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쉰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상황을 이루어 보려고 행동하는 거죠. 분명히 여기서 시카띠는 한순간 이전의 내면의 상황이, 그러니까 만호의 행위가 연결되어 오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거든요. 그래서 시도한다라는 표현이 그 시카띠에 대한 번역으로 적절할 것 같다 싶어서 이번에 번역을 해봤어요.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신행을 고요히 하면서 들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신행을 고요히 하면서 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자, 이게 뭐 지난주 우리가 좀 본 겁니다만 일단 수행하기에 적절한 장소를 찾아갔죠. 그리고 이제부터 만호의 관찰 작용을 잘해보자라는 그런 수행의 출발을 위해서는 일단 몸이 흔들리면 곤란하다. 몸아 바로 자리 잡자 해가지고 가부좌를 들고 허리를 거추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몸의 상태를 만들자. 몸에 의해서 방해받지 말자. 이렇게 했죠. 그런 가운데 전면에 공기알갱이가 감촉을 남기는 그 닿는 자리에 자,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관찰자죠. 누가 봅니까? 만호가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관찰을 잘하게 하는 조력자가 나타나는 거죠. 조력자가 바로 기능이죠. 도와주는 기능. 사띠죠. 그래서 사띠가 만호 전면 그 자리 닿는 그 자리에 머물자. 그 자리에서 들어갈 땐 들어가는 대로 관찰하고 나갈 땐 나가는 대로 관찰하자. 떠나지 말자.
어서 오세요. 자, 그 일을 하는데 이제 첫 번째 나타난 요 네 가지 의미가 뭐였나요? 기본적으로 빠제나띠 동사 형태로 보면 빠제나띠라는 동사가 시카띠라는 동사로 전개되어 있죠. 빠제나띠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했었나요? 기본적으로 위자나띠라는 분별해서 알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죠. 요거 우리가 인식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인식이 우리 삶의 과정에 두 번 나타나죠. 그래서 융네이처 안이비설신의가 색성향 미처법 융네이처 이때 요 의가 요 만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통 말하기를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몸의 대상인 웨이처를 주목해서 받아들이는 요거를 작의라는 말로 쓰고 있죠. 작의 만화식가라. 근데 이제 어쨌든 요렇게 육네이처가 육웨이처를 작의해서 감각하는 요 일을 경전은 위자나띠라는 말로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1차 인식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런데 인식에서 공부한 거지만 요 인식작용이라는 것은 네이처라는 주관, 웨이처라는 대상, 여기 요 두 가지만으로 이루어지질 않는다라는 것을 알죠. 여기에 제3의 요소로 무명의 요소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게 찬다. 이구 아란이 되지 못한 상태니까 찬다 라가 상태로 개입을 하죠. 요거 욕탐이거든. 참고적으로 그러니까 찬다를 욕이라고 하고 라가가 탐인데 요 탐이 좀 전에 본 거지만 어떤 게 있어요? 욕탐, 색탐, 무색탐 이렇게 있죠. 개념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욕계 중생인 우리한테는요. 자, 욕계 중생인 우리는 찬다가 라가에 오염된 상태인데 어떤 라가에 오염됐죠? 요거 나온 진짜로 바뀌어야지. 욕탐. 이 욕탐은 까마라가잖아. 이 라가의 실질적인 내용은 까마라가거든요. 그러면 욕계 중생인 우리는 어떠한 것이 인식에 개입하냐 하면 찬다라가 요 사이에 까마가 붙어가지고 까마라가에 오염된 찬다가 인식작용에 개입하는 거예요. 요거 번역하면 찬다 욕, 까마 욕, 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 학계에서 이 욕자와 이 욕자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라는 것이 현실이죠. 근데 그거 곤란하죠. 분명히 이건 좀 우리식의 이해겠지만 찬다가 욕이고 까마가 이 욕이거든. 욕과 욕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라는 것은 찬다라는 법과 까마라는 법을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까마라고 하는 것이 불교 안에서 갖는 비중이 무지무지하게 크잖아요. 찬다라고 하는 이거 결코 까마에 뒤지지 않을 만큼 비중이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이 크면서 전혀 다른 거인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쓴다면 곤란하죠. 요게 사실은 현재의 문제 상황이죠. 우리는 요거 이건 분명히 구분해서 씁니다. 어쨌든 이제 위자나띠 인식이다 분별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네이처가 웨이처를 대상으로 이거다라고 아는 건데 거기에 참가 라가라고 하는 제3의 요소가 개입을 하거든요. 이제 이거 참가 라가가 개입을 하는데 문제는 참가 자체이냐 아니면 참가가 라가와 결합했는데 그러니까 라가 탐에 오염이 됐는데 어떠한 탐에 오염됐느냐 요것에 따라서 인식작용의 결과가 달라지죠. 그죠? 인식의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 인식의 그 향상에 대해서 먼저 한번 공부를 했죠. 자, 기본적으로요. 좀 전에 우리가 본 그런 거지만 그 대상을 웨이처라는 대상을 잘 보는 건 어떻게 보는 거죠? 네? 그렇죠. 여실직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본다는 것은 여실직연이야. 그러니까 이때 요 실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죠? 실과 같이 알고 보는 거잖아요. 요 실이 무상고 무하잖아. 존재의 실상, 그죠? 그러면 요 무상고 무하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보는 것, 여실직연하는 요 상태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욕계중생, 욕탐을 얹어서 욕탐에 오염된 참가가 인식 과정에 개입을 하는데 무상고 무하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보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향상된 상태겠죠. 경전은 요러한 상태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자나띠라고 하는 게 알다 그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아비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적두사 아비를 붙여가지고 아비자나띠. 우리 이거 어떻게 번역했나요? 실답게 보다 이렇게 번역했죠. 근데 요거 여실직연했다라고 하는 요게 완성인가요? 향상의 끝일까? 우리가 공부의 시작 이런 데서도 계속 말하는 거지만 어쨌든 번개불이 번쩍할 때 보는 요것도 예류자 여실직연으로 나타나거든요. 이 여실직연한다, 실답게 본다, 무상고 무하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번쩍하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모든 것을 다 밀쳐내고 이런 그래 하듯이 100% 살아가면서 어떤 대상을 만나든 보통 말하는 어떤 경계를 만나든 무상고 무하여라고 하는 요 실다움이 깨지지 않는 상태가 와야 되는 거죠. 100% 무상고 무하를 보는 그 상태를 우리가 열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무상고 무하라고 하는 열반 하나를 제외한 모든 것의 실상에서 이제 열반은 무상과 고를 극복한 상락이고 무하지요. 상락무하라고 하는 이 열반이 실현된 상태는 이제 인식작용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인식작용이 100% 향상된 거야. 완성된 거야. 이 얘기죠. 이거 역시 일단 인식이니까 아는 거예요. 자나띠. 그런데 자나띠에다가 아비를 붙여가지고 아비자나띠 실답게 알다 이랬다면 이제 요 상태는 완전히 아는 상태가 됐잖아요.
요 완전히 아는 상태를 파리라는 말을 붙인다고요. 파리 자나티. 그러니까 상남무아의 열반이 실현됐다라는 것은 삶의 과정으로 보면 인식이 완전해졌다. 완전히 하다. 어떤 대상과 마주치더라도 더 이상 무상과다라는 이 관점에 흔들림이 없어. 요거. 하여간 이 아비자나띠와 파리자나띠의 차이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되죠. 몇 %짜리냐. 그래서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사실은 요거 아비자나띠도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면 이 만호에 관찰되는 조력자로 사띠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이러한 인식의 향상 이 자리에는 또 다른 게 필요하죠. 뭐 여기 이제 1차 인식에서는 뭐 만호의 영역이지만 2차 인식으로 가면 윈냐나 시기 내적인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앞에 시간에 그려봤던 시기 수를 상이간섭 하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건 느낌을 분별하는 그 주체는 윈냐나 시기잖아요. 이 시기에도 조력자가 필요하거든. 이 시기에 대한 조력자는 무엇냐라고 하면 이게 빤냐죠. 지혜. 일어나고 사라짐으로 해가는.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짐이라는 게 바로 무상 요거지요. 그러니까 100% 빤냐라는 것은 무상 100% 해서 상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아비자나띠도 파리자나띠도 좀 어떤 통합적인 개념으로 보면 빤냐로서 보는 거라. 빤냐로서 자나띠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빤냐와 자나띠를 합해서 통합 요걸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때는 이걸 빠자나띠라고 하죠. 빠자나띠. 그러니까 빠자나띠라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은 빤냐 식에서 빤냐로서 자나띠한다. 이 개념이거든요. 물론 지금 제가 계속 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앞에 그려본 거지만 식의 2차 인식 과정은 그대로 찌따로 올라와 가지고 찬단을 통해서 1차 인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이건 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빠자나띠라는 말이 이제 정의가 되었어요. 이만큼은 좀 지우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위자나띠라고 하는 인식이라는 이제 대표적인 단어 요거에 향상하는 말을 그러니까 인식을 향상하자라고 하면 향상에 대한 통합적인 표현은 빠자나띠가 되겠죠. 그런데 요 빠자나띠를 말하면서 지금 아비자나띠, 파리자나띠라고 하는 어떤 구분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상공부와 여실지견했다라는 거 우리가 아는 거지만 예비자가 되었다. 첫 단계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아비자나띠로 연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앞에 어떤 일정 과정을 내비두고 어느 만큼을 지나서 가면 이제 여기에 아비자나띠가 올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완성 자리에 가면 파리자나띠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빠자나띠라고 하는 빤냐와 함께 인식한다, 분별한다라고 하는 요 향상의 과정은
뒤에서부터 보면은 파리자나띠라고 하는 완성된 인재과 100%는 아니지만 일단 무상고무와 여실직연했다라고 하는 중간의 과정이 있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지금 분명히 요 아비자나티까지만 가도 뭐냐 하면 예류자라고 하는 성자에 이르는 높은 경지. 우리 수행의 체계로 보면은 이제 입체적인 수행으로 들어간 자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행을 시작하면 일단 사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삼매에 가야 될 거고 삼매에서 잘 방향을 잡아서 여실직연으로 가야 되는 이 중간 과정이 있잖아. 이 중간 과정이 하여간 비어 있는 거죠. 이 중간 과정을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이제 우리 법배에서 참 재미있고 중요한 거를 찾아낸 게 이런 거죠. 이 표현 안이비설신 이러면 이게 몸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 몸이라는 거 몸이라고 말하면 기본적인 의미로는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내 몸 중에 보는 일과 관련한 특정 부위를 눈이라는 말로 특화해서 뺐잖아. 듣는 것과 관련한 몸의 일부를 귀라는 말로 특화해서 뺐잖아. 그래서 아니, 비, 설 네 가지를 뺐거든요. 그러면 신이라고 하는 요 자리는 사실 몸 이렇게 부르면 안 되고 이거는 신 빼기 네 가지란 말이야. 근데 경전은 여기를 이거 무시하고 신이라고 부르잖아요. 뭐 법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이게 모든 존재지요. 그러나 색성의 미촉이라는 걸 뺀 나머지에도 법이라고 쓰죠.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나요? 서울수 했나? 뭐 이거 괴로움에 대한 문제도 몸 밖의 거에 대한 내 거라는 그러니까 소유에 의해서 생겨나는 괴로움, 까마를 원인으로 하는 괴로움 이렇게 했던가요? 그리고 나면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는 이 부분은 몸에 대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색을 원인으로 하는 괴로움 이렇게 말하는 다양한 부분에서 지금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 하면 바로 이거 빠자나띠라고 하는 인식의 향상을 대표하는 이 말 중에 일부를 제외한 요 나머지 자리를 요걸 그대로 갖다 쓰잖아. 요런 경우가 뭐 당장 여기서도 그렇고 경전 안에서 참 많이 나타나거든요. 요거 보는 거 우리 법회가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찾아낸 거예요. 비슷한 얘기가 오늘 드린 교재에 마지막 페이지가 되려나? 한 장 앞이 되려나? 예, 15페이지 한번 보셔요. 용어에 대한 이런 이해가 아니면 참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자, 15페이지 가시면 입출 신념교의 16단계에 대한 이해 중에서 법령처의 영역에서 그랬는데 무상의 상경, 아니자 산야경은 비구들이요 무상의 상을 닦고 많이 행하면 모든 욕탐을 없애게 되고 모든 색탐을 없애게 되고 이런 여기 이 욕탐의 욕자 잘못 썼습니다. 요 마음심자가 붙은 욕자를 해야 되는데 요 다음 주에 고쳐드릴게요. 아니 지금 붙어있나? 네. 안경 써들이 예 붙어있네요. 모든 색탐을 없애게 되고 모든 무색탐을 없애게 되고 모든 무명을 없애게 되고 모든 나라는 자만을 없애고 뿌리 뽑게 된다 이랬는데 그게요 빨리요 원어 두 번째 줄에 보면 삽방 루빠라강 빠리야디야띠 삽방 바와라강 빠리야디야띠 이래 돼가지고 삽바가 이제 모든이거든요. 모든 루빠라가 색탄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삽방 바와라가 하는데 이 바와가 뭐예요? 존재 유잖아. 그러면 이거는 그 윗줄에 까마라가가 있으니까 욕탐, 색탐, 유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리에 보면 주해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님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뭐 유가 모든 걸 그러니까 유가 색까지를 포함하니까 색을 아예 번역을 안 했다거나 뭐 이렇게 이제 주해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했다. 근데 이거 저는 여기에서 바와 라가를 아무런 서스럼 없이 무색탐이라고 썼거든요. 자, 그 밑에 그렇게 제가 별표했죠. 바와 라가는 유탐인데 유를 구성하는 색과 무색. 그죠? 소유와 존재의 영역 우리가 구분하는 거죠. 색과 무색이 유랑 유를 구성하는 색과 무색 가운데 색이 색탐으로 먼저 제시되었기 때문에 유로서 무색의 자리를 나타내었음. 빨리 원전의 용어 사용의 특징임. 이런 얘기죠. 뭐. 일단 유라고 하는 것이 욕계 아니지 색계 무색계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요 색계와 관련한 곳으로 색탐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요 자리를 색탐, 무색탐 요래 쓸 수도 있지만 경전이 사용하는 용어 사용법 중에 하나는 요 유라는 말을 그대로 여기 갖다가 쓰기도 한다는 거잖아요. 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그래서 여기가 유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런 내용을 아는 경우라면 이건 당연히 무색탐을 말하는 거야. 사실은 지금 이제 이 입출승연경을 해석하는 가운데에서 필요해서 요 무상의 상의 경을 그 보충 자료로 함께 했는데 이 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런 유 중에 색이 빠지면 무색의 영역을 유라고 말하는 이런 용어 사용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으면 이 경전이 잘못된 경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보면 하여간 뭐 유명한 세계적인 스님들이 뭐 해석을 안 한다거나 뭐 다르게 보고 있다고요. 이게 다르게 했다라고 하는 무슨 경전이 잘못 전승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주 그 중요한 그 용어 사용의 중요한 점 하나를 우리가 찾아내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요걸로 다시 돌아오면 빠자나띠 어떻게 돼요? 위자나띠라는 인식이 향상을 하는데 어느 만큼 가가지고 예류자가 되면 아비자나띠야. 완성돼서 아라한이 되면 빠리자나띠야. 아비자나띠 하기 이전, 예류자 되기 이전의 중간적인 향상 과정. 요거 뭐라고 불러야 될까? 근데 답이 나온 거예요. 요거 빠자나띠 뭐라고 해요? 그죠? 자, 지금 길게 들어오면 길게 들어온다고 빠자나띠야 이랬거든요. 요 빠자나띠가 만약에 아비자나띠도 빠자나띠고 빠리자나띠도 빠자나띠니까 만약에 아비자나띠 홍보부님 말씀하신 여실직연해라 이 말이라면 그죠? 이게 그 말이라면 호흡을 이제 내가 호흡을 관찰하자라고 하면서 만호라는 관찰자를 사띠가 그 자리를 주목해 떠나지 마라고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봐야 돼?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봐야 돼. 요렇게 말하는 게 된다고요. 근데 이게 수행의 출발 자리에서 무상고 무아를 보아라라고 하는 이게 좀 안 맞는 말이죠. 그러면 이 빠져나띠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요. 이거 아니고는 그죠? 이거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저 빠져나띠 하자라는 이야기를 요 자리로 이해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지혜와 함께 이 수행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수행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단은 이 찬다라가의 개입 때문에 무언가 그냥 찬다가 욕탐을 싣고 오는데 그
욕담이라는 거 아무래도 뭐 그 5가지 장애나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교리적인 연결이. 그래가지고 내 안에서 5가지 장애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보면 그게 실려가지고 왔을 때는요. 뭐라 그래야 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떤 대상을 딱 보고 대상을 전혀 다른 거로 볼 때가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으려면 뒤에 가서는 만나지는 대상이 사실은 무상한 것이다. 여실직연해서 완성으로 가야 되지만 그 중간에 우선은요. 어떤 존재를 보고는 그냥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설명을 했네요. 서울에 이제 손주를 본 법부님이 계셔서 현정 법부님 그 손주가 어떨 때는 우리 공주님 이렇게 보이는데 어떨 때는 아이고 제발 엄마한테 좀 가라고 다르게 보이잖아. 그러면 이 아이 하나를 그냥 아이여라고 보아주면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떠한 나의 역할이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냥 공주님 이렇게 어떤 것을 싣고 와서 보아버리면 역할이 달라진다고요. 엄마한테 좀 가라고 이런 짜증을 얹어서 보면 역할이 달라지잖아요. 무상무무하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 자체를 보기 이전에 그냥 뭐 나의 손녀라거나 어떤 흔들림 없는 하나의 상태로 딱 보아줘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뭐 우리 유식에서는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저기 거북의 털 이렇게 말하는가요? 토끼의 뿔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토끼를 그냥 토끼 자체로 보면 생기지 않는 문제. 이게 허둥대면서 보니까 토끼의 뿔이 달려가지고 괴물처럼 무서워서 도망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토끼가 무상고 무아인 것이요 라고 실상을 보는 것 이전에 일단은 내가 먼저 단속돼야 되는 1차적인 자리는 토끼가 토끼구나 라고 보아야 되는 그게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호흡을 보자라고 하면서 이 호흡이 길면 길다라고 빠자나티 하자라고 할 때 길다라는 거하고 무상고 무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긴 호흡이면 긴 줄 분명 긴 호흡이라고 바로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호흡을 전체를 다 보지 못하고 주목하는 힘이 부족해서 관찰하는 힘이 부족해서 이만한 호흡을 요만큼만 보고서 짧다라고 보면 요거는 분명히 본 게 아니라 잘못 본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경전은 1차적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냐 하면 무상고 무아 가기 이전에 그냥 현상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것을 현상 그대로 보아라. 실상의 문제는 뒤로 미루고 현상 그대로를 헷갈림 없이 잘못 보지 말아라. 그러니까 호흡 이렇게 말할 때도 호흡을 이만큼 들어오면 이만큼 전체를 다 보고서 그때 비로소 판단해라. 다 보니까 길다. 다 보았는데도 짧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빠자나띠하라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뭐 지난번에도 하여간 그 빠자나띠라고 하는 요 단어 한마디의 의미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뭐 지금 하는 이야기를 한번 했었지만 사실은 이 수행에서 그 16단계 중에 첫 번째 4단계가 알려주는 이야기에 가장 큰 몫은 요거죠. 빠자나띠 하자. 이제 요 자리 아비자나띠라고 실상을 보기 이전에 현상은 현상 그대로 보아내야 한다. 그죠? 현상을 현상 그대로조차 보지 못해서는 안 된다. 1차적으로 현상 그대로 보는 데까지를 가자. 요 자리를 빠자나띠라는 말로 그대로 옮겨서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4단계가 어떻게 나타나요? 길게 들어올 때는 길게 들어온다고 빠자나띠하고 길게 나갈 때는 길게 나간다고 빠자나띠한다.
짧게 들어올 때는 짧게 들어온다고 빠져나띠 하고 짧게 나갈 때는 짧게 나간다고 빠져나띠 한다. 즉, 이 1차 인식의 자리에서 위자나띠를 한 단계 올려가지고 빠져나띠로 해야 한다. 이게 수행의 시작이다. 교부죠.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게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신다. 요때부터는 이제 시제가 바뀌죠. 들이실 것이다. 아마 의지, 미래 이렇게 되겠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단어 자체가 시카띠. 오늘 우리가 시도한다라는 말로 바꿔봤죠. 이 시도라는 말로 내가 수행하는 나의 내가 수행하는 게 보는 거요, 행위하는 거요. 이것도 분명히 만호의 행위 이 부분을 싣고 오는 거니까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행위하지 않는 게 아니죠. 만호의 행위인 거야. 그러니까 본다라고 하는 내 입처가 내 입처를 감각한다, 그러니까 자의한다. 요거에 이제 나의 만호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함께 작용하는 거죠. 그럴 때 이 행위라는 부분이 세 번째 단계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는 사실은 빠져나띠라고 하는 요거를 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 빠져나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거지만 이만한 호흡을 요만큼만 보고 짧아? 이렇게 말하면 요거는 빠져나띠 한 게 아니잖아요. 빠져나띠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야? 이만한 호흡이면 우리가 현상은 현상 그대로 보아내야 이렇게 말했죠. 실상까지는 뒤에 가더라도 이만한 호흡을 호흡이 이만하다는 게 이만한 현상적으로 이만한 거죠. 이거를 현상 그대로 보아내야 그걸 보아낸 그대로를 가지고 인식해야 빠져나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식을 잘하자, 분명한 인식을 하자라는 하나의 주어진 자리를 놓고 이제 내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돼? 해야 돼라는 것이 이제 행위잖아. 어떤 행위를 해야 돼? 라는 거. 그 출발로 시카띠의 첫 번째 표현이 온몸을 경험하면서 경전은 뒤에 나오지만 호흡을 한 가지 형태의 몸이라고 말하니까 호흡을 시작부터 끝까지, 즉 호흡을 현상 그대로 보고 그 상태에서 길다 짧다를 분별해라, 인식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남은 처음 네 가지 하나이고 묶음이 네 번째는 뭐예요? 이제 신행을 고요히 하면서 들이실 것이다. 신행을 고요히 하면서 내실 것이다. 라고 시카띠 한다. 그러면 결국은 들이실 것이다. 라고 시카띠 한다. 요 두 개를 합해서 말하면, 그러니까 요 인용구를 합해가지고 말하면, 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따옴표로 말하는 인용구는, 신행을, 즉, 들숨날숨을 고요히 하면서 들이실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라니까 합해서 말하면 신행을 고요히 하면서 들이시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표현이 성립하죠. 재밌죠? 그러면 결국은 호흡을 고요히 하면서 들이시자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현상을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어느 경지를 올라섰다면 이제 호흡을 고요히 한다라는 말은 이제 차츰차츰 이 호흡의 강도를 줄여나가는 거죠. 사실은 아까 우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마음이 잘 보려면 몸이 방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 때문에 가부좌를 들고 고추 세우고 그랬잖아. 근데 사실은 호흡이 있다라는 요것도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흔들림이거든. 그러니까 호흡을 고요히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4선에 가면 호흡이 고요해지죠. 멈춘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이게 제4선이 끝은 아니라 그랬죠. 호흡이 고요해진 상태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상수면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지금 16단계 중에 처음 나타나는 4단계 요걸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빠져나뛰한다라는 것을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보았기 때문에 빠져나뛰가 의미하는 바를 찾아냈고 그 의미에 의해서 세 번째 나온 호흡 전부를 버리라 라는 말이 설명됐고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따지면 대념적 경우의 신념처 이 수행 신념처 중에 호흡 요게 상수멸까지 호흡이 고요하다라는 것의 완성 그래서 상수멸까지 가는 거죠. 요렇게 앞에 4단계가 설명된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5번째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쳤습니다. 재밌었나요? 계속 보니까 그 잘 모르는 시각이가 계속 나오네 끝까지. 끝까지. 그러니까 앞에 2개만 빠져나뛰고 뒤에 14개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언가 내가 이 호흡 수행에서 그렇지 의도 행위. 예. 아니 뭐 이제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이 그 위딱가부터 출발해서 의도 뭐 소망 영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니까 그러니까 의도도 맞고 행위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16단계 중에 14단계가 행위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행은 이 행위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게 그냥 14개가 쭉 번호 맞춰가지고 진행되는 선형적인 순서가 아니다라는 게 우리가 지난번에 본 거죠. 앞에 둘 그리고 넷 해가지고 입체적인 행위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주에 이런 5번째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재미있었는데 어머님들 어떠셨는지. 이승훈 교수님은 학습 짓는다에 예, 뭐 그런 표현도 가능한 게 왜냐하면은 짓는다는 학습 짓는다. 예, 그 외에 저 삼학이란 말을 할 때도 이 식하라는 말을 씁니다. 네. 예, 뭐 다 같은 말이죠. 뭐. 그런데 이제 그 공부 짓는다 하든 학습 짓는다 하든 이게 공부라는 말하고 지음이라는 두 가지가 더해진 복합어가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시도한다라는 것도 자체가 하나의 단어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생각한 게 뭐냐면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단어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시카티에 대한 적어도 이제 빠져나뛰하고 뭐 그러니까 저기 시카티가 차이가 나서 당신 나름대로 뭐 학습 듣는다고 표현했고 뭐 깨뜨려 한다고도 표현하고 이제 빠져나뛰는 깨뜨려 한다고도 표현하고 이러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언뜻 제가 느낀 건데 이런 설명을 듣지 않고 빠져나뛰나 뭐 저도 뭐 이걸 뭐 처음 들어보는 거 시카티 이런 거 처음 들어보고 빠져나뛰고 처음 들어보는데 완전 생초보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이 단어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시카티라는 단어를 나는 시도한다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은 빠져나뛰하고 시카티가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겠구나. 100%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거하고 이거의 단어는 틀리고 이것이 어느 방향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네.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학습한다, 깨달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의 의도를 우리가 들어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 이놈이나 저놈이나 어떤 게 더 무겁고 어떤 게 더 가볍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그런 분별이 전혀 이렇게 와닿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맞아요. 맞는 말씀이고 더구나 이제 그 꿰뚫어한다라는 번역은 조금 불편해. 왜냐하면은 우리가 꿰뚫어한다라는 말을 어디다 쓰냐 하면은 이 실상을 보는 이 부분을 꿰뚫어한다라고 쓰잖아요. 그 무상공부화를 보는 거. 김법원님 보통 그래 쓰지 않나요? 무상공부화로 보는 요걸 꿰뚫어 본다라고 말하잖아. 그렇게 되면 이 자리 빠져나뛰를 꿰뚫어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무겁게 나가자는 거지. 그렇죠. 무겁다라는 말 이전에 이 경전이 알려주는 의미 자체를 뛰어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무겁게 너무 그렇지. 가져가는 거지. 그렇지. 네.
요단 경전은 요 단계를 말하는데 네, 네. 꿰뚫어 한다라는 것은 조금 이 단계를 가볍게 말하거든. 가벼운 단어를 써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무거운 걸 갖다 그렇죠, 했던 그렇죠. 거죠.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단어의 강약의 차이 같은 것도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또 문제는 또 그렇게 표현했다 하더라도 읽는 사람이 또 적당히 내 마음대로 알아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말로 소모를 설명한다는 게 그래서 이심전심 이런 말이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현실이 아니라서 문제지. 그러니까 말로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설명을 하지만 결국 도착하는 곳은 듣는 사람이 가고 싶은 데로 가버린다는 아, 거죠. 그럼요.